이렇게 바쁜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FB 잡에 대한 이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자녀 해외 어학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교보생명 경인본부 8달 지점장 김상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4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 한 5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후보님께서는 여기 오실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나요? 1시간. 1시간. 그래도 굉장히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죠? 오늘 저희 만남이 저희 첫 만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연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교보생명에서 광화문 글판이라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신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오늘 이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저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들어가기 앞서서 FP에 대한 부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FP가 아니면 FC라고도 다른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재무 설계사라고 보통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개념인지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FP에 대한 가치를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대한 만족도. 고객분들을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에 대한 부분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먼저 고객분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고객분들을 잘 이해하고 섬세한 그리고 성실한 자세, 최고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명보험인으로서 생명보험의 가치를 우리 고객분들께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금융산업의 한 분야이거든요. 은행업, 증권업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보험업에 포함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컨설팅 능력이라든지 고객분들한테 어떻게 자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는 어떤 그런 금융 전문가의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서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동영상 한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어서 무엇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못 버티시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무엇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습니다.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다시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친구들하고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먹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을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아버님 장정리에 돈을 했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주변은 다 피하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는 할수 있죠. 그거는 대가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사회생활하는 데 기초자금이라도 넣을 수 있어서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내용 잘 보셨죠?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그게 바로 가장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죠? 끊임없이 고객분들한테 제안하고 설명드리고 안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보 생명이라고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뭐 화제들도 있을 거고 한데 우리는 그럼 생명에서 생명보험업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라이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태어나서 이 입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 엔드 삶이 끝날 때까지 그 안에 발생될 수 있는 if라는 굉장히 많은 만약이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녀가 뭐 교육할 때 들어가는 교육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집을 마련했을 때 주택자금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노후, 부모님의 노후자금,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아프거나 했을 때 간병이라든지 치료자금을 마련해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망 시 유가족에 대한 뭐 남아있는 가족 사랑 장려금, 그리고 상속자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인생의 생로병사 과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삶에 어떤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생명보험인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생명보험은 우리 생로병사, 인간의 생로병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우리 고객분들을 보호해주는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달 이제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납입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분, 다수의 고객분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보험사는 그렇죠? 받죠. 그럼 받게 되는 그 보험료에 대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렇죠?
운용을 해서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께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고객분들께 받은 그런 보험료들을 잘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상부상조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상부상조 제도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교보생명에서 고객분들한테 보험금 지급을 1년 동안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한번 보면요. 이건 2014년도 연간 지급 금액인데요. 1년 동안 1조 3,070억. 그러니까 매월로 따지면은 한 달에 1,000억 이상씩을 고객분들께 계속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망보험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진단자금. 종신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금이 나가지만 뭐 중대한 질병, 수술 이런 부분에서는 진단자금으로도 고액의 진단자금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입원비, 수술비, 실손의료비 이런 부분들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고객분들, 후보분들께서는 약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규모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일부 보험사가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생명보험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약하자고 하면은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가족사랑에 대한 실천 그리고 그런 가족사랑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께서 경제적인 위험에 겪게 될 것을 미리미리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 스스로가 뭔가 좀 더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죠?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위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서로 도우는 상부상조 이런 인간 사랑 실천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봄에 3.1절 기념을 맞이해서 그렇죠? 교보생명 본사입니다. 여기가 광화문에 있는 곳인데 독립운동가 부인해서 뭔가 플랜카드가 붙여진 적이 있었어요. 교보생명이 약간 좀 독립과 관련된 일을 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최근에서도 뭐 언론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회사를 소개를 앞서서 좀 그 창립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회사가 과연 어떤 창립 이념을 기초로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는 두 가지의 창립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교육진흥, 두 번째로는 민족자본 형성. 이 부분은 우리 회사가 처음에 창립됐을 때 6.25가 끝나고 난 뒤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도 많이 없어가지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창립자, 신용호 창립자께서는 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 민족의 미래다 라는 신념으로 교육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구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다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창립자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가 대산 신용호 선생님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보험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많이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전남 영암에서 태어나셨고요. 이후에 항일운동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독립자금에 대한 부분들로 지원을 하고 독립운동가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주라든지 북경에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만든 그런 자금들을 독립자금으로 많이 융통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하셔서 우리나라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대한교육보험을 창립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80년도에는 뭐 교보공보를 또 설립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83년도에는 세계보험회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창립자께서는 이제 교보공보를 설립하는 당시에 몇 가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창립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교보문고에 오는 학생들한테 항상 존댓말을 쓰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책에서 대해서 오래 봐도 절대 제지하지 않고, 그리고 사지 않아도 따로 뭐 눈총 주거나, 옛날에는 그런 게 워낙 심했어요. 뭐 가게에 간다 하더라도 뭐 오랫동안 보거나 뭐 사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뭐라 하고 막 그랬죠. 소금 뿌리거나.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베껴도 그냥 둘 거. 왜냐하면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또 기특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훔치더라도 도둑치기 말고 좋은 말로 타이는 거. 물론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얼마나 책에 대한 부분들이 열망이 있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로 타이러서 하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교보문고 또 광화문 지점에 교보문고 가시면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그런 글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독서를 통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들이 뭔가 좀 더 공헌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화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가 58년도 8월 7일에 그렇죠? 설립이 됐는데요. 종업원 수로는 한 4,500명 정도, 그렇죠? 자산은 100조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여러 계열사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교보문고를 좀 먼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교보생명에서 이제 우리 같이 계열사로 있는 게 교보문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생명은 유일하게 다른 회사들과는 다르게 대주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창립자 이후에 그렇죠? 지금 회장님께서 신창재 회장님께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다른 뭐 S사라든지 H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문 경영인을 둬서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중점을 주고 있는 반면에 저희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너 경영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험 영업은 사실은 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지수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1등급 받고 있고요. 금융회사다 보니까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관점에서 신용등급, 이런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있죠. 무디스 그리고 피치 이 두 군데에서 계속 뭐 A1 등급과 A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 등급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받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다른 금융기업들보다도 더 우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에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왜 이렇게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나는 부분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회사가 재무 건전성이 좋아야지 정말 만약에 보험금을 고객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이런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서 제때제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은 그건 회사에 대한 존폐 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이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BC 비율이라고 해서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보험금을 모든 고객분들한테 지급해야 된다라는 시기가 왔을 때 얼만큼 좀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S사나 H사 같은 경우도 뭐 RBC 비율이 뭐 200%, 300% 되는데 교보생명도 299%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기관 평가라든지 고객분들 아니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뭐 민원 발생도 굉장히 적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 대상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국가와 지역 사회 또 노사 관계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과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평가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기업에 있어서는 윤리와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뭐 갑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 혹시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이런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회장님, 창립자분 회장님께서도 계속 창립 2년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항상 강조하고 먼저 무엇보다 그렇죠? 정직과 성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도 이제 상속에 대한 부분도 2003년도에 신용호 첨자가 상속 세금 납부만 하더라도 1,800원. 굉장히 큰 금액을 투명하게 딱 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보험업이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의 교육보험을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는 상품 개발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죠. 58년 8월도 창립과 동시에 진학보험, 교육보험이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의 공로로 보험 쪽에서도 노벨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립자가 세계보험 대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특히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우리는 뭐 배타적 상품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배타적 사용권, 보유 현황을 보면요. 교보가 17개, 이런 식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교보님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상품 개발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객분들께 우리는 평생 든든 서비스라고 해서 가입한 고객분들을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계약 관리를 한다거나 보장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이 불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게 가입할 때는 정말 왕처럼 모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게 도우려고 하는데 가입한 후에는 나 몰라라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객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근데 우리 회사는 고객 보장을 가장 최고로 잘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소개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에 대한 경쟁력, 그렇죠? 회사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회사라든지 보험업에 대한 설명은 같이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실제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처음에 내가 그냥 상품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내가 필요했을 때 보장을 받는다는 거 이것만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건강체 할인이라든지 뭐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납입하다가 납기가 되기 전에 미리 감액해서 끝내는 부분들도 있고요. 펀드 변경, 직장 할인, 계약 변경, 보험계약 대출, 뭐 자유납입, 중도 입출 이런 식으로 아직 고객분들께서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고객분들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끝까지 유지를 하고 보장을 잘 받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나쁜 보험, 좋은 보험. 어떤 게 나쁜 보험이고 어떤 게 좋은 보험일까요? 어떤 게 나쁜 보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험금이 빨리빨리 안 나온다거나 보험금이 빨리빨리 안 나온다거나. 지급이 안 된다거나 네. 그렇죠. 너무 내밀고 나중에 해지한 같은 거 없다거나 해지한 게 없다거나. 그게 좀 고객 입장에서는 네. 좋은 보험은 그럼 어떤 보험 청구해서 빨리 나오는 게 제일 빨리 좋은 나오는 거죠. 거?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다쳐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법이라.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보험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우리 FP분께 설명을 받고 가입한 보험이 어떤 그런 장점들과 기능을 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잘 알고 활용하면서 내가 실제로 보험료로 납입을 했던 그 금액보다 그 이상의 소득이라든지 수입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면은 그게 좋은 보험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보험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 가지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평생 든든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고객분들이 잘 몰라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 한번 설명을 들었지만 그냥 딱 털을 풀어놓고 장롱에 넣고 더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평생 든든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모시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 방문해서 고객분들의 보장 내용 잊혀져만 했을 때 3개월에 방문해서 보장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죠? 고객분들과의 관계, 유대 관계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이상 정도는 대면 방문을 통해서 몇 가지, 뭐 4가지, 뭐 기계약 보장 내용,
고객 정보. 예를 들어 이사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이럴 때 개인 그런 인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신상이 바뀌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렌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객님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를 못한 것들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보장에 대한 범위라든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안내를 하고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추가 계약이 들어가고 소개를 받으면은 FP님의 수입도 같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문화를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듣는 교보생명에서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고객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회사에서는 우리 담당 FP분들께 우리 설계사분들께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볼게요. 2019년도 1월 달부터는 신인분들이 오셨을 때 장기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기존에는 뭐 짧게 지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됐었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오랫동안 일하기가 어렵고 잠깐 오셔가지고 뭔가 힘든다, 나랑 잘 안 맞는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중간에 탈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 자체적으로 0차월 교육부터 1에서부터 3차월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중 교육을 진행을 하고 4차월부터 17차월, 24차월, 17차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신인 양성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 3차월 동안은 루키 센터장님 직접 주관하는 거예요. 따로 직원이 있어서 보습품을 하고요. 3개월 동안 생애설계 과정을 교육을 받고 4에서 17차월은 지점에 올라오셔서 지점장에서 양성팀 BTP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같이 교육훈련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년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고객 보장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0차월 과정에서는 생애설계 프로세스, FP 잡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배우고요. 그렇죠? 그리고 설계사 시험도 같이 이때 보는 거죠. 그리고 1에서부터 3차월에서는 루키 트레이닝 센터, 우리 신인분들을 루키라고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루키 센터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코칭 매니저가 직접 동반 활동도 같이 가고요. 상품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4차월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지점으로 올라와서 또 지점에서 담당 CN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상시학습, 엠러닝이라든지 BTP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반 활동 계속 이어지고요. 평생든든에 대한 프로그램도 안내가 됩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이면 교육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수수료 체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월부터 되는 건데요. 처음에 위촉되기 전에 그렇죠? 저희가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을 합격했을 때 합격 지원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위촉 후에는 80만 원, 그렇죠? 역량 강화비라든지 훈련비 이런 명목으로 0차월 때 위촉시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달에 내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그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분들한테 제안하고 판매를 하면서 한 건도 팔 수 있고 두 건도 팔 수 있고 세 건도 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판매되는 건수가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 상품에 따라서 환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는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1, 3차월 때 한 건 정도 가입을 하게 됐을 때 저희는 보통 환산이 한 30 정도 나오거든요. 30 정도. 그랬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한 180만 원 정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인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고정급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성과와 크게 상관없이 내가 최저 성과에 대한 기준만 충족되고 그리고 나서 유망 고객, 활동 유망 고객 등록하는 거. 내가 고객분들 만나가지고 고객 정보 등록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출결 관리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보장 분석 이런 부분들, 동반 활동 이런 것들 내가 꼼꼼히만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수수료가 8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1, 3차월도 80만 원, 4, 6차월 동안에는 60만 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이라든지 우리 FP 잡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지만 그 이후로는 성과와 연동된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에서부터 40만 원 이렇게 돼서 성과 비례 수수료가 나오고요. 신계약 수수료, 유지 서비스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험은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정말 폭이 등락이 크다. 근데 뭐 일부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정착을 위해서 기본급에 대한 부분들을 신입분들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내가 교육받고 그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부분들만 잘 참석을 하시면은 이 이상의 수입은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는 FP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DB를 제공을 합니다. 뭐 다른 회사들에서는 보통 뭐 이런 고객분들에 대한 DB를 돈 주고 사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교보생명은 이 평생 듣는 서비스와 연동돼서 시민분들한테는 정말 퀄리티가 좋은 고객분들을 데이터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고객분들을 그냥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일이 본사에서 그 고객분들의 정보를 클렌징을 또 하고요.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연락이 되는 분들을 위주로 먼저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FP님들과의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가 잘 관리받고 있다가 담당 설계사가 그만뒀어요. 나는 관리를 더 받고 싶어요. 하는 분들께는 먼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신입분들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가 가입 여부와 고객분들께 호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신입분들한테 먼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콜센터에서 먼저 필터링을 거치고 들어오는 그런 소감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기에 굉장히 부담이 덜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객분들 만날 때 스마트 가족 보장 분석 서비스라고 레몬브릿지 어플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설계사분들께서는 고객분들을 방문을 하고 그 가정에서 아니면 그 계약자분이 가입했던 보험 증권들을 다 일일이 회수해서 우리 전산에 입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분들 동의만 받고 나면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우리 전산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그게 레몬브릿지 스마트 가족 보장 분석입니다.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적도 굉장히 단축이 됐어요. 한 번에 다 취합해서 보장 분석 한 번에 쫙 보고 추가적으로 어떤 상품을 제안하면은 고객분들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신문 기사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죠.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으로 스마트 컨설팅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뭐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요새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드리몬, 핸드폰으로서 고객 등록할 수 있는 스마트홈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FP분들께서 다른 동년배 다른 고객분들 친구분들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태블릿 활용한다거나 TV 뭐 PC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감탄을 받고 있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사실은 잘 활용을 못 하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품이라든지 뭐 RP 내가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대화법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앱러닝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 시간이라든지 장소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큐턴스 있고요. 네. 평생 듣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뭐 건강생활 부족한 부분들 누구인지 고객분들 누군지 그리고 뭐 보험 상여율이라든지 우리가 보험 계약이라는 나이가 바뀔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 화면입니다. 우리 전산 화면에 보면은 각각의 뭐 핵심 항목, 정책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번 달에 고객님들을 방문해야 될 리스트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클릭하면은 고객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상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평생 듣는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특정한 포인트가 나한테 지급이 돼요. 이 특정 포인트는 나중에 제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실제 계약 체결과는 상관없이 고객분들 방문하고 활동 결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 외에도 연령대별로 특정 가입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서 서비스, 실버케어, 오먼케어, 헬스케어 서비스 같이 진행되는데 특히 교보생명에서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도 혹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부분 들어보셨나요? 뭐 다른 회사에서도 어떤 헬스케어가 제공된다라고 하는데 교보생명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기간도 다른 회사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70세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호사가 병원에 직접 동반하는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병원에 대한 검진 이런 것들 그리고 검진 네트워크 자체가 3차 뭐 병원 종합기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과는 또 다르게. 그렇죠? 기본적으로 헬스케어에 대한 서비스는 제가 앞에서 드렸던 안내 책자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회사에서 우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뭐 노블레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뭐 자산관리 서비스 아니면 특별한 세미나,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유학, 건강, 미술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미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음악회라든지 미술회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체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블레이 서비스도 우수 고객을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체라든지 이런 뭐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윈 서비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진행 효과가 좋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 해외 언어사 관련된 부분도 제가 다음에 만났을 때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직무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잡인터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되어 있으니까는 차후에 또 한번 오셔서 같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